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매달 초 우리는 반평경의 이동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은 이놈의 평형 때문에 또다시 승급의 기회는 밀려나가게 되었고 다시 평형킥 기초를 배우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평형킥은 다리의 복잡한 메커니즘의 구성, 즉 연골은 아픈데 실력은 도무지 늘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평형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연하지 못하면 좌우 발 뒤꿈치를 붙여라. 우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평형킥이 안될까 하고 스스로 낙담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도 그릇이 세월이 흘러 관절은 뻣뻣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 때 평형킥을 배우니 교과서에서 이야기한 평형킥 자세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좌우 발 뒤꿈치를 붙여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치명적 약점도 존재하지요. 가동 범위가 짧아져 물을 힘있게 찰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힘있게 차는 게 대수입니까? 평형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흉내라도 내면서 내 몸 하나 건사시켜 25m 완주시켜야 되겠죠. 1번 현님 역시 평형킥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상체 힘은 참 좋은데 하체 유연성이 부족하여 평형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좌우 발 뒤꿈치를 닿으면서 발목과 고관절의 유연성을 보완하면 평형킥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수영 선수처럼 무릎 사이 공간을 좁게 해야 한다? 속도가 빠른 위킥을 구사해야 된다? 그러면 유연성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평형킥 몇 번 하다가 좌절감에 다음날부터 수영장을 오지 않거나 다른 수영장으로 옮겨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수영을 할 때 몸이 유연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생활습관, 살아온 환경, 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컨디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평형킥을 여러 번 차면서 감각을 올리고 팔 동작을 통해 호흡을 하는 연습을 깊은 좌절감을 가지기 전에 희망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평형킥이 안되면 지금처럼 발 뒤꿈치를 맞닿으면서 시도를 해봅시다. 둘째, 평형만 하면 몸이 가라앉는 분들. 회원님이 평형만 하면 숨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몸이 확 가라앉아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물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니 코에서 공기방울이 엄청 뿜어져 나왔습니다. 폐 안의 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몸은 뛸 수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많은 공기를 빼면 자연스럽게 몸은 가라앉게 됩니다. 단거리 선수들은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내뿜고 마시고 하면서 시도를 하는데요. 평형할 때마다 몸이 가라앉아 스트레스를 받는 회원들은 호흡을 잠깐 참고 있다가 머리가 나오기 직전에 코로 공기를 뱉으면 됩니다. 폐 안에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웬만한 맥주병이 아닌 이상 몸은 대부분 뜨게 되지요. 2번 회원님 역시 몸이 가라앉는 지난날의 과오를 잊고 이제는 머리가 올라온 뒤 킥 1회, 팔 동작 1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평형의 속도를 기다리는 힘든 자세이긴 하지만 어디 대회 나가면 실격을 면할 수 있는 평형 자세라는 말씀이죠. 2번 회원님의 평형 물속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왜 그는 물속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느냐? 머리가 물속에 내려간 순간 바로 공기를 뱉지 않고 살짝 기다렸다가 올라가기 직전 공기를 뱉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방법이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몸이 너무 가라앉아 스트레스라면 이것은 도전해볼 만한 하겠죠. 셋째, 글라이딩 할 때 바닥을 보는 이유. 평형을 할 때 머리가 물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바닥을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머리를 들면 넓은 얼굴 면적으로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팔다리를 쭉 뻗은 자세를 스트림라인, 즉 유선형 자세라고 표현합니다. 물속 돌핀기 갈 때는 머리를 바닥 쪽으로 숙여 잘 하는데 유독 평형만 하면 앞이 궁금한지 머리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속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저항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선조 시대부터 물속에 들어가면 그마이 머리를 숙여라고 말을 해도 그냥 내 맘대로 할란다 해버리면 평생 안 좋은 습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3번 현님 평형킥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있고 팔도 힘있게 당겨서 어깨가 물 밖으로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시선이 바닥이 아닌 앞을 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지요. 물론 기록 경쟁이 아니라면 굳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지 않고 나만의 스타일로 앞을 봐도 괜찮습니다. 향후 갑자기 평형대에 나가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기록 경쟁에 대한 욕구 상승이 뿜뿜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평소 앞을 보는 습관으로 물의 경락 마사지를 통해 피부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기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했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 뒤 머리만 수그리면 이것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넷째, 평형 글라이딩, 손날을 세우지 마라. 4번 회원님, 글라이딩 하는 순간 머리 숙이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글라이딩 할 때 손끝이 뭔가 어색한데요. 가만히 보니 이 글라이딩 하는 순간 손날을 딱 세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이렇게 손날을 세울 경우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떨어지며 좌우 벌어진 손 사이로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이 공간 사이를 메꾸기 위해 굳이 좌우손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격을 좁게 하여 물의 저항은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글라이딩 시 손날의 선택지가 보다 손바닥을 아래로 눌러주는 게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우리 웹쿡 형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마지막 쭉 뻗는 동작에서 손날을 세운 손들이 어느 순간 손바닥으로 눌러주게 됩니다. 가슴 앞에서는 손을 모으며 손날을 세운 상태가 맞지만 쭉 뻗는 글라이딩 최종 상에서는 손바닥을 눌러줘야 긴 글라이딩이 되겠죠. 손날을 마지막까지 뻗어주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평형의 자연스러운 연계 동작을 위해서 손바닥이 바닥을 보게 하십시오. 25m 이동 시 팔을 20번 접고 이동을 했다면 향후 좋은 자세로 바뀔 경우에는 14, 15번만 팔 동작해도 충분히 도착하게 됩니다. 수영은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이죠. 5번째, 가슴 앞에서 팔을 모아라. 5번 회원님, 어깨는 물속에 잠겨있고 머리 나올 때 목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평형을 할 때 머리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 힘은 팔을 가슴 앞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5번 회원님은 팔을 모으는 위치가 가슴이 아닌 배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 상체를 세우기 힘들고 당연히 머리는 셀프, 즉 스스로 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슴 앞에서 모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로 누르는 것만 신경을 쓰지 말고 아랫방향, 뒤쪽 방향 모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몸은 약 45도 대각선 형태로 올라가게 되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에너지에 의해서 추진력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물에 잠겨있는 어깨로 평형을 하실 겁니까? 이제는 물 밖으로 상체를 팍팍 세워야 할 때입니다. 6번째, 물속에서 미리 얼굴을 들지 마라. 앞서 회원님 중에 물속에 들어간 순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면, 즉 앞을 보는 회원님이 있었습니다. 이번 6번 회원님은 처음에는 머리를 숙여 바닥을 봤지만 올라오기 직전 미리 머리를 들어 정면을 보는데요. 평형을 할 때 앞을 보는 순간은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물속에서 미리 머리를 들게 되면 역시나 얼굴, 경락, 물 마사지를 받아서 저항이 커지겠죠. 아무리 열심히 팔 당기기, 평형킥을 해도 머리의 위치에 의해 속도가 느려진다면 이거 속상합니다. 그리고 평형을 할 때 돌핀킥을 많이 하면 반칙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돌핀킥은 오로지 딱 1회만 허용되지요. 물속에서 관찰하니 머리를 미리 들어 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요. 머리를 숙이고 유선형 상태에 시선은 바닥을 봅니다. 그리고 팔을 당기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머리를 들게 되지요. 이제는 깨달았으니 몸으로 습관화시킬 때입니다. 평형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과 생각하면서 평형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평형 피드백을 했습니다. 평형은 선천적으로 고관절, 발목 유연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어깨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체 힘도 요구합니다. 대부분 평형을 완주한다고 해도 고쳐야 할 자세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스스로 생각하는 평형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왜 나는 평형이 안 되는 것인가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본인의 자세를 확인하여 고쳐나가는 실천적 자세가 중요하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